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 맡은 황다현입니다. 어, 사람이 상당히 많네요. 혹시, 그,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새내기 분들 혹시 한 번만 손 좀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초록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세미나는 이제 새내기 분들을 주요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어렵게 구성하지는 않았고, 혹시 엄밀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를 보겠는데요. 먼저 제가 어떤 질문을 몇 개 드릴 거예요. 한번 대답을 해보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핵심인 리만 재배열 정리라는 것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정리의 변형을 하나 시켜드리고,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인데요. 그 화면에 나와 있는 식의 값은 얼마일까요? 보통은 이제 0이라고 하겠죠? 혹시 나는 0이 아닌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시면 혹시 한번 손을 들어 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다 0이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왜 0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미적의 화신 구개성 씨. 빼니까 바뀔 게 없을 것 같아서 0이라고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한 분 더 왜 0이라고 두 분이나 계시네요. 먼저 저쪽 분. 그러니까 부분합 수열이 0에 수렴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들었고요. 어, 짝수만 봤을 때 그 0으로 가고 홀수만 봤을 때도 0으로 가기 때문에 0으로 간다. 네, 그렇죠. 이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상한 짓을 하나를 해볼 건데, 다들 교환 법칙 아시죠? 네, 교환 법칙은 이제 덧셈의 순서를 바꿔도 된다. 실수해서. 라는 그런 법칙인데, 제가 이렇게 항들의 순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바꾼 것이냐면, 지금 저기 1과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같은 양수 항들이 있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같은 음수항들이 있습니다. 저런 것을 양수 두 개, 음수 하나씩 묶어서 배열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1과 2분의 1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첫 번째 나오는 음수항인 마이너스 1, 그 다음엔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저 뒤에는 플러스 5분의 1, 플러스 6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항을 재배열하고 이제 조금 계산을 해볼 것인데, 네, 저희가 세 개씩 배열했잖아요. 양수 두 개, 음수 하나. 거기서 이제 세 개씩의 묶음에서 뒤에 두 개의 항을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세 개 항은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인데 그 세 개의 항 중에서 뒤에 두 개 항은 2분의 1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그 뒤에 세 묶음에서 뒤에 두 개를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지금 꼴이 어떤 식이냐면 n분의 1 꼴인데 부호만 교대로 나오는 그런 식의 꼴이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엔 또 다시 두 개씩 묶어서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첫 번째 두 개 항을 괄호로 묶으면 2분의 1이죠. 그래서 양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두 개의 항은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12분의 1이 될 텐데 하여튼 양수고 그 뒤에 두 개 항도 계산해보면 양수고 그렇게 쭉쭉쭉 계속 양수항들이 더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양수끼리 더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양수겠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분명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길로 시작해가지고 아마 0일 것이다
라고 다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고 보니까 양수여야 하는 거죠. 네, 지금 약간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 더 해볼 것인데, 우리가 방금 본 그 1-2분의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부호가 교대로 나오는 것은 ln2라는 값으로 계산이 됨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 세미나에서 이 계산은 다루지 않을 것이고 일단 받아들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짓을 해볼 건데 여기서 또 항들을 재배열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재배열을 할 것이냐면 아까는 양수 두 개, 음수 하나를 배열했다면 이번엔 양수 하나, 음수 두 개를 배열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배열이 될 것이에요. 뭐 이 뒤에 나오는 거는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 그런 식으로 가겠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세 개의 묶음 중에서 이번엔 앞에 두 묶음을 묶어서 계산을 해볼 건데 그러면 이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저 아래 나와 있는 대로 짝수분의 1이 그 부호만 번갈아서 교대로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것을 2분의 1로 묶어주면 그 2분의 1로 전체 묶음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과 같은 식이 되어서 그러면 이제 이 값이 ln이니까 저 짝수들 교대로 더한 거는 2분의 1 ln2가 되도록 되겠죠. 그러면은 ln2는 2분의 1 ln2라는 또 이상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덧셈의 교환 법칙만을 적용하고 괄호로 묶어서 몇 개 계산해 준 것밖에 없는데 이 급수의 값이 0이 되기도 하고 ln2가 되기도 하고 2분의 1 ln2가 되기도 하는 신기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 알아보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제 세미나의 목표이고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을 들어가 볼 건데 네. 이제 먼저 영어 써가지고 죄송하고요.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어, 그 앱솔루트 컨버전스라는 건 이제 절대 수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급수가 주어졌을 때 이 급수가 수렴을 한다면 그 수렴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 수렴이라는 것과 조건 수렴이라는 것인데 네, 각각을 살펴보면 이제 어떤 급수 그 시그마 1부터 n까지 무한대까지 an이 주어졌을 때 그 더해지는 항인 an에 절대값을 씌운 새로운 급수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급수가 수렴을 하는지 안 하는지 또 따져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 급수가 다시 수렴을 하게 된다면 이를 절대 수렴한다. 컨버전 앱솔루틀리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면에 그 절대값은 원래의 급수는 수렴하지만 절대값을 씌운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조건 수렴한다. 컨버전 컨디셔널리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절대 수렴하는 급수와 조건 수렴하는 급수의 예를 몇 가지 보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정하는 간단한 판정법 몇 개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P 시리즈 테스트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n의 p승분의 1꼴이 일반항인 그런 급수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p가 2라면 1제곱분의 1 더하기 2제곱분의 1 더하기 3제곱분의 1 그런 식으로 제곱분의 1을 모두 더한 급수가 되겠고 p가 1.5라면 n의 1.5승분의 1의 1 그런 식으로 모두 더한 급수를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급수가 수렴할 필요 충분 조건이 알려져 있는데 그 필요 충분 조건은 p가 1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P가 딱 1일 때는 발산한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시그마 n의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저런 급수를 조화급수라고 부르는데 조화급수는 발산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증명의 아이디어만 잠깐 소개를 하자면 그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에 저게 지금 y는 x분의 1에서 그 적당히 블록을 잘라서 나온 것인데 그 블록들의 넓이가 n분의 1입니다. 그러면 저거를 다 더하면 어떤 값과 비슷해지게 되냐면 x분의 1을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 값과 비슷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값은 발산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x의 p승분의
에서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P가 1보다 클 때는 수렴하고 P가 1보다 작을 때는 같거나 작을 때는 발산하기 때문에 이런 P 시리즈 테스트가 성립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교대급수 판정법이라는 것인데요. 먼저 교대급수라는 것은 그, 그 급수의 일반항이 양수, 음수를 번갈아서 나오는 급수를 말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교대급수를 만들 수가 있냐면, 먼저 양수항을 가지는 수열들을 하나를 생각을 해줍니다. 근데 이 수열이 감소하는 수열이고, 0으로 수렴한다면, 그 맨 아래 보이는 식과 같이 AN에다가 마이너스 1의 n승을 곱해준, 저걸 계산을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대로 나오는 교대급수가 되겠죠. 네. 이런 교대급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저 AN이 정말 양수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0으로 수렴하는 그 감소하는 수열이라면 저렇게 만든 교대급수는 수렴한다 라는 것이 교대급수 판정법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자, 저기 SN이라고 써 있는 곳과 SN 플러스 1이라고 써 있는 곳의 차이가 AN 플러스 1이 됩니다. 근데 저게 계속 플러스를 갖다 마이너스를 갖다 하기 때문에 저렇게 진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계속 작아져서 그 차이가 어느 일정한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테스트가 본론이 아니라 이 테스트들 판정법들을 이용해서 절대 수렴급수와 조건 수렴급수를 알아볼 건데 자, 먼저 맨 처음에 볼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을 다 더해놓은 급수인데요. 이것은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보셨죠? 등비급수라고 하는 급수입니다. 저거 다 더하면은 계산 많이 해보셨죠? 일반항, 초항 1 더하기 공비분의 초항 해가지고 저거 마이너스 3분의 1로 수렴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저기에 일반항에 절대값을 씌우면 그 마이너스 부호가 날아가서 2분의 1의 n승꼴을 다 더해놓은 급수가 될 것입니다. 저것은 또 1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네.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을 공비로 가지는 등비급수는 절대값을 씌워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절대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거는 우리가 맨 처음에 본 것인데요. n분의 1 꼴인데 그 부호만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로 나오는 그런 수열이죠. 네. 근데 이거는 방금 봤던 교대급수 수렴 판정법을 사용하면 어느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운 급수는 n분의 1 양수들을 다 더해 놓은 급수가 되는데 이것은 다시 P 시리즈 판정법에 의해서 P가 1이기 때문에 발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원래 급수는 수렴하지만 절대값을 씌운 급수는 발산하기 때문에 저런 급수는 조건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제곱분의 1로 이루어진 급수를 볼 것인데 얘는 다시 P 시리즈 테스트를 사용하면 값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얘는 절대값을 씌워도 같은 저거죠. 양수항들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n제곱분의 1을 다 더해놓은 급수는 절대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 지금까지 절대 수렴과 조건 수렴에 대해 알아봤냐 하면은 이 뒤에 소개시켜드릴 정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핵심 정리인 리만 재배열 정리입니다. 이 정리는 어떤 정리냐면 주어진 급수가 조건 수렴한다면 그 항들을 적당히 재배열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임의의 실수로 수렴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특정한 실수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임의의 값으로 수렴을 시키도록 우리가 항을 적당히 재배열해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학적인 언어를 통해서 말하면 for any real number m 그러니까 임의의 실수 m에 대해서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을 써버렸는데 permutation이라는 것은 자리 바꾸기 정확히는 자연수에서 자연수 집합으로 가는 1대1 대응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A 시그마 n이라는 것은 저거 an이라는 수열을 적당히 재배열해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를 가져올 건데, 자, 위의 식에서 1은 첫 번째 항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두 번째 항이고, 3분의 1은 세 번째 항이고, 뭐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첫 번째 항이었던 게 이 위에서, 이 아래에서 재배열할 때도 첫 번째 항으로 갔고, 네, 마이너스 2분의 1도 마찬가지로, 제가 잘못 적었네요, 이거. 네, 마이너스 2분의 1은 그 원래 두 번째였지만 바꿔서 두 번째가 됐죠. 네, 그리고 플러스 3분의 1이 바뀐 건데 원래는 세 번째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 보면 네 번째 항으로 갔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1은 위에서 네 번째 항이었는데 그 아래로 오면 세 번째 항이 됐죠. 그러면 이제 원래 번호를 정의역으로 하고 바뀐 번호를 공역으로 하는 자연수에서 자연수로 가는 어떤 함수를 하나 생각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전단사 그 1대1 대응이 되면 적당한 자리 바꾸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이제 퍼뮤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하여튼 적당한 자리 바꿈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임의의 실수로 수렴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아니 이것이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이 사기 아닌가? 네. 이 증명의 개력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어진 급수가 존재할 때, 그 급수들의 항을 양수인 항들과 음수인 항들로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위의 식에서 1과 3분의 1, 5분의 1 같은 것은 양수인 항들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과 같은 항들은 음수인 항들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양수와 음수로 나눈 뒤에 이 항들을 적당히 재배열해 줄 것인데 어떻게 재배열을 할 것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그 라지 M이죠. 그 그림에선 0.7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배열을 해줍니다. 먼저 양수를 배열을 해줘요. 근데 만약에 그 거기까지의 부분 합이 목표치를 넘어갔다. 그러면 거기서 음수인 항들을 배열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목표치보다 내려갔다. 그러면 다시 양수인 항들을 배열해주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실제로 이것을 계산을 해봤는데, 이건 어떤 급수로 계산을 한 것이냐면, 이 위에 나와 있는 그 조화급수의 부호 바뀐 거로 가지고 제가 0.5로 수렴하도록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식을 좀 써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조화급수가 부호를 본 채로 이렇게 쭉 나눠봤죠. 이때 양수인 항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음수인 항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네, 맨 처음에는 이제 양수인 걸 먼저 배열을 해요. 그러면 1이 되죠. 얘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 0.5보다 크기 때문에 얘를 낮춰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배열해 줍니다. 여기까지 계산한 결과는 0.5가 됐죠. 여기서는 이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딱 같을 때까지 음수인 항을 배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4분의 1을 배열을 해줘야 될 것이고 여기까지 하면 0.25가 될 것이고 이건 다시 목표치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그 다음 1 다음에 양수항인 3분의 1을 배열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얼마라고 됐죠? 0.58. 이건 다시 터졌죠. 그럼 다시 빼주고 여기까지 하면 아마 작아질 것 같은데 그럼 다시 더해주고 빼주고 네. 그런 식으로 19번째 항까지 반복을 해보니 저 표의 값이 저렇게 나오고 그걸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그 주황색 선이 목표치인 0.5이고 그 파란색 선이 그 급수들의 부분합인데 조금 더 할 걸 저거. 어, 어. 그 너무 확 티나게 보이진 않을 수 있지만 그 앞에 부분은 상대적으로 변동이 큰데 반해서 뒤에 쪽으로 갈수록 변동이 작아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값에 수렴을 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0.5로 수렴을 하게 재배열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하나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급수를 계산을 할 때, 그러면
절대 재배열을 하면 안 되는 것이냐?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이제 재배열도 하고 적당히 계산하기 편하게 바꿔야 계산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이게 재배열을 항상 하면 안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정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직관을 얘기하자면 재배열을 하되 너무 심하게만 하지 않으면 재배열해도 수렴값이 똑같다라는 그러한 정리입니다. 수학적인 언어를 보면 여기서 시그마라는 것은 아까 그 자리 바꾸기 퍼뮤테이션이고요. 어떤 양의 정수 m이 존재해서 원래 항의 번호와 즉 n과 그것의 자리를 바꿔준 항의 번호 시그마 n의 차이가 항상 n보다 작게 된다면 이런 그 자리 바꿈의 재배열에 대해서는 그 원래 급수와 수렴값이 동일하다라는 그런 정리입니다. 원래는 이것을 증명을 다루고 싶었지만 너무 난이도가 수직 상승할 것 같아서 예, 빼버렸고요. 여기까지가 저의 세미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